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호주,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고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심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싼 부동산의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니는 최고 가격이 정점에서 13.5%가 하락하고 멜버른 이제 9.2% 하락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0월 분기에서는 6.2% 정도로 하락을 했고, 그리고 그 비싼 주택의 가격은 상위 25%로 정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들이 비싼 거에서 싼 것까지 쭉 있죠. 근데 비싼 거에서 25% 안에 주는 주택들의 가격이 10월 분기에 6.2%가 하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택은 거의 15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싼 부동산, 중간 가격, 보통 가격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4.8%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더 저렴한 것들은 3.2% 하락에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싼 부동산일수록 그 가격이 빠질 때에 있어서 더 크게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그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비싼 부동산을 갖고 있다, 아니면 내가 비싼 부동산을 사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니와 멜버른도 또 이제 각자의 그런 하락 속도가 다릅니다. 멜번 같은 경우는 3.6% 정도로 하락을 했고, 중간 가격은 3%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고급 시장이 마이너스 6.5%, 그리고 퍼스는 마이너스 1.8%를 해서 이제 오히려 증가를 한 그런 상황이다. 각각 지역별로 해서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퍼스를 나눠서 접근을 해야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들의 인기도 다르겠고, 또 뭐 선호도 다르기 때문에, 주택 공급도 각자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표로 나타내어 봤을 때 시드니의 가장 고가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멜버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3% 정도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브리즈번도 역시나 비싼 가격의 부동산들, 상위 부동산들이 마이너스 5% 이상의 옥토버 쿼터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쿼터당 하락한 거니까 거의 분기당은 고가 부동산이 2% 이상씩 하락을 했다라고 봐야겠죠. 호바트는 신기하게 뭐 고가, 중간, 보통이 다 동일한 수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가치뿐만 아니라, 그다음 애들레이드 퍼스 같은 경우는 저가 부동산 같은 건 오히려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집을 구매하고 싶은 서민 입장에서는 애들레이드 퍼스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주의를 하셔야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락하는 폭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좀 둔화는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추세가 정도가 이제 둔화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시드니의 최고가는 8월 분기에 7.5%, 9월에 7.4%, 10월에 6.2%를 하락했고, 멜버른은 8월 이후에 5%, 4.5%, 3.6% 정도 하락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안정화되러 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100% 확신을 할 수 없겠지만은, 지금은 일단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침체기에 판매를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내가 좋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주택 가격이 내려갔을 때 오히려 팔기 싫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팔기 싫어하면은 당연히 주택 가격 하락하는 게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발표됐을 때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 앞으로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고급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두 달 정도는 이 비싼 부동산들이 시장에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공포가 많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7월, 8월, 9월에도 물론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 매물이 나오지 않고 지금 매물이 나오기 하고 있고 비싼 부동산, A급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어떤 신호로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택의 이제 가격 하락이 많이 반영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팔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진입할 것인지, 지금이 이제 진짜 많이 하락한 것이고 이거 다음에 주택 가격이 다시 안정화돼서 매물이 적게 나오고 시장 안정화돼서 앞으로 이제 다시 주식이 아니라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반등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 게 7, 8월 달에 그 하락했던 하락분이 지금 반영이 돼서 지금 주택의 A급 부동산, 이런 좋은 부동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덮어놓고 뭐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냉철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고급 주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구매와 미래에 대한 더 실용적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족 단위의 그런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고 또 그런 고급 주택을 샀을 때 그 사람들은 적어도 10년 후에 팔고 싶을 생각을 가지고 그런 비싼 집들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학교에 다니는 2명의 자녀를 두고 현재 거주지에서 약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험난하더라도 더 큰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원할 수는 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으로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은 가족들의 실용적인 그런 걸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더 넓은 집에서 내 자녀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좋은 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지금 그 집을 샀을 때는 10년 이 정도 더 이상 시간이 지나가야지만 뭐 자녀들이 독립을 하고 뭐 그 집이 좀 내가 좀 가치가 좀 떨어지고 내가 좀 더 좁은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은 오랫동안 보유할 목적으로 집을 산다라는 점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억짜리 뭐 그 부동산이 나왔을 때 가족 주택에 막 3, 4명씩 입찰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고급 시장은 그거 찾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부자들 중에서도 실용적인 목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집을 사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점까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있어서 뉴질랜드 집값이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올라갔죠. 코로나 이후 거품 1위의 뉴질랜드 집값이 11년 만에 첫 하락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 거품 1위의 뉴질랜드 집값이 하락을 시작했다. 그 뜻은 여기도 피해갈 수 없다. 피해갈 수 없는데 금리 인상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코어로직이 발표를 한 자료에 따르면은 10월에 뉴질랜드 집값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0.6% 떨어졌다라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집값은 전월 대비해서 1.3% 하락, 7개월 연속 이 하락세를 이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뉴질랜드까지도 이 집값 하락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겠구나라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일단 10월 뉴질랜드 집값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0.6%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가격이 그렇게 큰 편이라고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딱 아시게 된다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 뉴질랜드 집값도 호주 만만치 않게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호주도 마찬가지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호주보다 금리를 더 빨리 올려가지고 지금 벌써 3.5%까지 금리가 올라왔다라고 해요. 지금 호주 금리는 3%가 지금 되지 않죠? 거의 됐나요? 3% 정도 된 것 같은데 호주보다 더 많은 그게 지금 3.5%예요. 뉴질랜드가 호주보다 더 많은 금리를 올리고 있겠고, 그래서 지금 뉴질랜드 변동 금리 평균이 벌써 7% 넘겼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7%, 8%의 금리가 이제 나오면은 이제 죽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건데, 무튼 그것이 이제 집값 하락의 배경으로 뽑힌다는 거고, 그 과열된 뉴질랜드 시장 자체도 이제 엄청나게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질랜드 기준금리가 지금 3.5%인데 내년에 5%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기준금리가 5%를 넘겼을 때 뉴질랜드 변동금리는
10%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10%에서 9% 정도.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뉴질랜드 집값이 13% 정도 낼 수가 있고, 내년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 호주는 15% 정도를 잡고 있고, 뉴질랜드는 13% 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뭐 은행가들은 20% 이상, 시장 전문가들은 25%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이 기준금리가 5%를 넘어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거는 뭐 제 생각일 일만일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13%에서 15%는 호주, 뉴질랜드 부동산 모두 다 하락할 것이다. 그 이외에 추가적인 하락 20%까지는 이제 시장의 금리에 달려 있다. 그런데 뉴질랜드도 호주든 간에 결국은 이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의 지금 블라드 총재라고 해서 미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매파적 신호가 나왔는데, 최고 7%까지 금리를 더 올려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7%, 야, 그 7% 정도면은 엄청난 금리죠. 거의 변동금리 13%까지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어떤 저희를 가지고 한 말인지 그냥 흘린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진짜 미국이 7%를 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들도 그 영향에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금리도 더 올린다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집이 있다면은 준비를 해야겠죠. 열심히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채를 줄이고 유동성 확보하고, 뭐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의 신호들을 잘 해석을 해서 어떤 지역의 매물이 좋은 매물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좀 저가 부동산을 실용적 거주의 목적으로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지금 어느 정도 감소폭이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그 연준이나 아니면은 저기 은행의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의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손가락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들의 결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년 중반기에서 상반기까지 집값 방향성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신중히 판단하셔서 집을 사셔도 좋겠고, 아니면 그 기간을 조금만 늦추고 있다가 확실하게 더 집값이 깎였을 때 구매를 하셔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해주부TV였고요. 오늘 호주,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고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심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됐을기를 바라겠고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들이나 추천 그리고 건의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제가 또 반영하겠습니다. 늘 해주부TV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